먼저 이해찬 당대표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인천에 와서 최고위원회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천은 지난 2010년에 우리 여기 계신 송영길 시장님이 당선이 되셔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인천의 행정을 맡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95년 지방자치 실시된 이래로 한 번도 민주당이 인천에서 시장을 맡지 못했었는데 송영길 시장이 지난 2010년에 처음 당선이 되셔서 아마 인천에 대한 기대가 남달이 이제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인천을 맡아보니까 사실은 인천이 전임 시장이 너무 행정을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지금 송 시장이 한 2년 앞서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보면은 재정 문제도 아주 어렵고 여러 가지로 수도권에 있으면서 서울시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송 시장님 만났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략 5개 정도의 큰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은 재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인천시는 보통교부세가 부산 대구보다 훨씬 적어가지고 재정이 아주 어렵고 그동안에 전임자들이 너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벌려놓은 사업은 아주 많고 수입은 적고 부동산 경기는 아주 저조해서 지방세 수입이 아주 낮기 때문에 재정에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 경기, 인천이 공동으로 이제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수도권의 쓰레기를 잘 처리해 주면서도 공동으로 치러야 할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협조가 없기 때문에 인천시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남북관계가 아주 악화되는 바람에 인천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이 지금 상실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서해 쪽에서의 경제교류 협력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차단이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총선 끝나고 연평도를 한번 같이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보면은 연평도가 아직도 그런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서 긴장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많은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관광객도 많이 끊어지고 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해서 시설을 져야 되는데 정부의 지원도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설명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최고위원들 설명을 하셨는데 이 다음에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아시안 게임이 원활하게 잘 치러질 수 있을지 당 차원에서도 많이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말씀드릴 것이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를 소환을 어제 검찰이 통보를 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검찰의 이런 행위를 보면은 정말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9대 국회가 이제 어렵사리 처음 열려서 이제 겨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저께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셨고 어제 박지원 대표가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대정부 질의가 시작이 되는데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이런 시작된 국회가 이제 바로 시작됐는데 검찰에서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하는 걸 보고서 아직도 검찰이 뭘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옛날 전두환이나 박정희 때의 그런 권위주의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민주화되고 투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검찰이 아직도 무소불위하게 그렇게 그 검찰권을 남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어제 박지원 원내대표의 연설 중에 상당 부분이 검찰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그만큼 검찰이 그동안에 그 잘못된 무소불위한 짓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성이 아주 많습니다.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검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적반하장이라고 검찰이 오히려 개혁되어야 할 검찰이 그 원내대표를 소환한다는 그런 적반하장식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19대 국회에서는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국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이 반드시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면은 강제적으로 개혁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검찰이 이렇게 정치권을 가지고 공작을 하고 무소불위한 짓을 하겠습니까? 당장 그런 정치 공작을 중단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위한 정말로 수사해야 할 분야를 정확하게 수사를 할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어제 증언에 의하면은 지난번에 받은 자금이 대선 경선 자금으로 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이 그런 정도로 진술했다고 한다면은 이상득 전 의원도 이 대통령의 형님으로서 대선 자금을 거의 관장다시피 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선 자금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자금 수사를 아주 명백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사는 안 하고 엉뚱한 대로 그 정치 공작을 하는 것을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인천에 왔으니까 인천 말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재정 파탄 직전입니다. 어떻게 새누리당은 이렇게 파탄낸 사람들이 전부 대통령 후보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당선되면 경제가 사기냐는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천의 미래를 열고도 몸부림치는 송영길 시장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인천 시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결코 외롭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인천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치르고 반드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원내 대표실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방재정의 파탄으로 송영길 시장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줘서 국회 지방재정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인천 송도 여러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많은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하고 신하경 교육과학위원장에도 인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바랍니다. 그 사이 6개월 이상 계속되던 MBC 노조가 오늘부로 복귀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줄기차게 우리는 주장해왔습니다마는 MBC의 정상화는 김재철 사장이 아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했지만 미완의 상태로 노조에서 복귀를 합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결연함을 가지고 MBC 구성원들이 복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도전 후 애청자를 비롯해 99%의 시청자는 이번 MBC 노조의 결정을 응원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방통위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논의되었던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민주당은 MBC 구성원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는 오후 6시 넘어서 변호인을 통해서 내일 10시까지 소환하라는 검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거듭 밝히지만 솔로몬이나 보혜저축이나 은행이나 그 어디로부터도 단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더욱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검찰 내용을 보도하는 바에 의하면 특히 보혜저축은행은 이미 말썽이 나고 있는데 저에게 검찰 수사와 금감원의 문제를 의뢰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치인도 말썽난 그곳에서 그러한 로비를 위해서 그러한 처리를 위해서 돈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제 마치 대선 자금의 고백이 터져 나오고 제가 국회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서 이명박 박근혜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자 지금까지 정치인의 검찰 소환은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고 그리고 발표하는 게 관례이고였지만은 저에게는 아무런 일정 조정도 없이 급조해서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 하나만 보아도 검찰이 얼마나 야당 죽이기에 앞장서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거듭 국민들과 인천 시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제 생명을 걸고 이 부당한 정치검찰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당내 이종골 천정배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위원회의 결의대로 저는 그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